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사후에 대한 부분, 혼백령 이런 얘기를 좀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사후에 대한 부분 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후 제가 읽어본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이건 정말 음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프란체스코라는 이태리 어딘가에 한참 전에 살던 화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에이 파네츠라는 영매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달한 그 영매의 기술서지요. 영혼들의 땅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븐 알렉산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영매 스웨덴보르그, 스웨덴보르디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스웨덴보르그의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여행당, 천국 일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인용을 하던데, 다만 이제 그 프란체소의 영혼들의 땅 같은 경우에, 프란체소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런 기회를 얻는 거 점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살아있던 동안에 자신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자신이 사후세계, 즉 우리로 치면 이제 중음신이죠. 중음신의 단계에서 어떤 인도자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불교의 천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천도제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천도제는 영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염원을 가진 사람이 진행을 하고, 그 염원에 의해서 그 일종의 그 사후의 어떤 그 인도자나 수호자 혹은 그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식들인데, 실제로는 인도자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들을 뜻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사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후에 대한 어떤 책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연옥,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기억에 의해서 그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실제 저는 참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천국이라서 제가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후 세계가 과연 문화라고 하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요 한국이라고 하고 있는 동양아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문화권을 벗어난 사후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 귀신들을 볼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 귀신들은 아시아권 귀신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단순하게 궁금했다기보다 그게 사후 세계의 어떤 그 특질을 규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후 세계에는 현재 살아있는 나의 의식을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던 동안의 관념적 특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사후 세계의 구성은 살아있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권의 책 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 동양 귀신 안 만납니다. 특히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동양 귀신 절대 언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인 게 자신이 경험한 본래 자기 자신이 한 생애를 살면서 만났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의 그 다양한 형식들 이런 걸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건 천국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어떤 기억들이 펼쳐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저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련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백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백에 의해서, 습관적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계 의식에 의해서. 세계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늘상 이렇게 보는 이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의식을 세계 의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실제 자연계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비유를 들어왔는데 우리는 돼지를 압니다. 돼지를 떠올리면 그 특정한 생김새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구워 먹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반대로 돼지가 돼지라는 것을 알까요? 그것을 보고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우리 사람들만의 일입니다. 따라서 세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와, 세계와 자연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혹은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규정된 세계를 세계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관념 밖을 넘어서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유식하게 유식무경이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관념을 살 뿐이지 관념으로서의 세계를 접촉하고 있을 뿐이지 관념 세계의 세계를 관념 세계 너머의 자연계를 절대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 세계와 구분되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세계일 거야. 아니요. 살아있는 현재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게 일단 백의 특성이고 그 백을 넘어서서 나 아닌 다른 여타한 존재 혹은 여타한 세계, 여타한 세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타한 다른 차원, 법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특성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혼이죠, 혼. 저는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씩 어디에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늘 회귀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지닙니다. 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꼭 그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씩 이제 데자뷰 같이 옛날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감정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인식, 즉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 나 옛날에 이런 거 느껴봤는데 혹은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옛날에도 이런 관계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었나? 흔히 불행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이외에 그 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손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아이 혹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이 사람들의 과거 윗대 어른들이 했던 어떤 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 이제 우리 보통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빙의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빙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외부의 어떤 귀신이 우리 몸에 와서 외부의 타자 혹은 나와 관련 있는 뭐 조상이나 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타자죠. 타자가 나의 의식에 이렇게 접촉해서 나의 정신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빙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별적인 존재는 그 개별적인 존재 안에 머물 뿐이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혼의 기능이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 과거의 어떤 조상이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에고, 즉 백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면 그 백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이 나의 혼이 그것을 포함한다? 나의 혼이 그것과 일종의 주파수를 맞춘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TV 채널 주파수처럼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내가 다시 또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심리치료 현장에서 쓰는 것이 가족 세우기라는 기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조금 소개가 되다가 그냥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영매적 특성, 그 융 계열의 어떤 심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영혼에 대한 특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영향과 보이지 않는 그 파동이, 그러니까 사후의 어떤 존재들이 일으키는 파동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액션을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훈련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 하면 뭐 무당으로 무당으로 낙인 찍히기 가장 쉽기 때문에 저도 무당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식입니다. 가족 세우기. 궁금하신 분들은 가족 세우기 책을 좀 검색해서 보셔도 좋은데, 뭐 가족 세우기도 요즘은 이제 그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내용이 썩 그걸 확실하게 그 개념, 혼백령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 세우기를 접근하면 될 건데, 이건 뭐 일종의 그 사이코 드라마처럼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이코 드라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런 형식들이 심리치료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족 세우기와 같은 것이고, 일반 종교적인 필드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티벳 사자에서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티벳 사자에서 죽은 사람의 의식을 붙잡아 놓고 이 티벳 승려들이 이 사후에 대한 어떤 법문을 해주죠. 일종의 영혼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사후 세계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무속하시는 분들이 굿을 통해서 망자의 한을 달래는 것들, 그렇게 채널을 이렇게 맞춰서 사후 세계의 존재들, 그 백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들이 바로 말씀드린 가족 세우기나 뭐 티베트 승려들이 하는 그
죽음 임종의식을 치르는 것, 그리고 한국 무당들이 하는 국과 같은 것인데, 이 기능이 바로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혼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어떤 세계들과 항상 접촉하고 있고요. 그 혼의 기능에 의해서 내가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수행은 결국에 그 에고, 즉 백을 중심으로 했던 삶에서 백의 어떤 실체를 확실하게 보고 그 백을 넘어서서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백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를 나가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그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그것 이외의 어떤 다른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혼과 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리고 이 동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혹은 원진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영입니다. 그래서 뭐 동전의 양면은 어느 쪽이 앞이다 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우리는 앞뒤를 구분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이라고 쓰는 쪽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쓰긴 합니다마는, 원래 앞뒤는 서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서로 떼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백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이라서 그 균형을 어떻게 적정하게 맞출 것이냐. 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혼이 열리면 우리가 보통 신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은요, 그 바리공주 설화처럼, 예, 백을 중심으로 해서 혼의 세계를 여는 것이 아니라 혼을 중심으로 해서 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겪는 분들이 무당들이세요. 그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긴 참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철저하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와 같은, 뭐 꼭히 그쪽에서는 팔정도라고는 하지 않지만, 뭐 신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신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나 혹은 신제자들이 신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그러니까 신과 이 사람 사이에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어떤 경건한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 관습적으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즉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무당이 되는 것이지, 신이 커서 대무당,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신이 커서 대무당이 아니라 내가 그런 그릇이 되면, 즉 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툭 터져서 혼이라고 하는 영역, 그 광대무변한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당연하게 그 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한하게 그 혼의 영역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무당이 되지요, 당연히. 음. 백을 중심으로 해서 혼을 닦느냐, 혼을 중심으로 해서 백을 건너뛰고 그 신령한 어떤 자리로 가느냐. 다만 그 차이가 무속과 우리 일반 기성 종교의 차이일 뿐, 실제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무당의 씨가 다르고 스님의 씨가 다르고 부처의 씨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혼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혼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복합적인 존재이면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특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 모습을 어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어 그냥 지나치는 듯 봐도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혹은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느낌들이 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과 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혼의 영역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켜서 이 세계에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걸 인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아까 제가 그 조상과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 '조상의 고통을 자손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 그 과거의 의식들, 과거의 기억들, 나와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럼 그 구질구질한 뭐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왜 그렇게 저장을 할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걸 저장을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아픈 상처를 자꾸 끄집어낼까요? PTSD 왜 일으킬까요? 그 심리적 외상에 따른 스트레스 증후군, 뭐 PTSD, 심리적 외상, 그냥 어려운 말 빼고 내가 옛날에 가슴 아팠던 일이 왜 자꾸 잊혀지지 않고 현재 나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현재를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과거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니면 분하고 억울해서요? 우리는 그것으로써 진화합니다. 그것으로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죠. 공간. 공간에 저장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 진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 대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아직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죠. 과거의 어떤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서 현재 어떤 삶 안에 그걸 자꾸 가지고 오는 부분은,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처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겁니다. 즉 과거의 특정한 어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바라는 거예요. 심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면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던, 뭐 부모와 가족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이 현재 내 삶 안에서도 자꾸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현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즉 욕심 먹은 노인이 10살, 20살 요때 경험했던 부분을
60 넘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딱 10살짜리가 됩니다. 즉 그 10살짜리였대 본인이 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받고 공감, 즉 10살 때 나의 백의 기능을 60이 된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백의 기능이 혼의 기능을 통해서 공감받고 해소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고요.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즉 과거에 나의 저 억눌려 있던 어떠한 감정을 내가 나의 초자아를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백이 혼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같이 모든 어떤 그 영역 안에서 함께 받아들여지기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혼과 백의 어떤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의 어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특질들, 성격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사건들, 이제 우리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우리 시는 뭐 못 속인다, 핏줄은 못 속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후대 어떤 자손에게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과거 조상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후손의 현재 그 의식을 통해서 수용이 되어지고 해소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은 혹은 나와 내 조상은 절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 안에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출가는요, 딱 내 조상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나의 에고라고 하는, 나의 그 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요 그 특질들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가의 시작입니다. 집 떠나고, 뭐, 옷 바꿔 입고, 옷 바꿔 입으면 뭐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백령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지시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아마 또 제가 그 영을 설명을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